안녕하세요. 정법을 가르치게 될 강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치와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의 의미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소수 정치 담당자들을 통치인 엘리트들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속히 말해 모든 정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급 활동도 정치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정치의 기능입니다. 정치의 기능으로는 사회 질서 유지와 이해관계의 조정, 사회 발전 도모가 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에서는 행위 규정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합니다. 이해관계 조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사회 발전의 도모, 말 그대로 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을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법의 의미입니다. 법의 의미는 국가가 제정한 사회규범입니다. 관습 도덕과 달리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의 이념, 즉 법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1. 정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됩니다. 본질적 내용은 평등이고, 정의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습니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합니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적용 사례로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하도록 하는 것,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죠. 적용 사례로는 생계가 힘든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 판매 실적이 높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있죠. 다음으로 한목적성입니다. 한목적성의 의미는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가 있고 개인의 자유보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복지 국가와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구현 조건은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이 합치되어야 법적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란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평등을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이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현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입니다. 형태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을 하고 치자와 피치자가 같습니다. 치자와 피치자는 뭐냐? 치자는 통치하는 사람이고 피치자는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의의로는 민주주의의 기원이면서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는 시민상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로는 여성과 노예, 외국인들은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정치를 합니다. 자유민 성인 남성만이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다음은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시민혁명의 의미는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입니다. 대표적 시민혁명으로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혁명이 있습니다.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회계약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홉스는 성학설, 로크는 백지설, 루소는 성선설입니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 그러니까 군주 주권을 원한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로크입니다.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나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해 간접 민주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원했습니다.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여 초기의 인간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원했습니다. 시민혁명의 성과로는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가 성립하였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중요했고 시민혁명의 한계로는 재산, 인종,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인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시민혁명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첫 번째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확대해달라는 운동이죠. 그리고 미국 흥인들의 참정권 획득 및 인종차별 철폐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각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민주주의입니다. 현대민주주의는 보통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를 실시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등을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죠.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입니다.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의미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목적은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치주의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죠.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미로는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한계로는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로 악법도 법이다를 들 수 있겠죠. 다음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의미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하여 오늘날의 법치주의를 되었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보완적 측면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이념으로 합니다.
법치주의는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민주주의는 변화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변화의 역동성을 유지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을 통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와 기존 법 질서가 일치하지 않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발전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법치주의를 통해 확고하게 보장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되죠. 이상입니다.